현재로선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 지기현 판사의 접대 의혹 넉 달 만에 대법원이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수년간 20여 차례 접대를 받았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의 룸살롱 접대였다는 제보 내용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지난 5월 불거졌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실내에서 일행 2명과 찍은 사진과 룸살롱 내부 사진 등도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지 부장판사는 삼겹살에 소맥을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조사에 착수했고 넉 달 만인 오늘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진 속 일행 2명은 모두 변호사로 최근 10년간 지 부장판사가 이들이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비이점이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자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접대 의혹을 처음 제보받은 민주당 관계자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제보자는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대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 부장판사가 올해 들어 휴대전화를 2차례 바꾼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날 6년 동안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지난 5월 술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이틀 뒤에 또 바꿨습니다. 그 지기현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이른바 그게 이제 술값이 얼마냐? 170만 원인데 이 170만 원이 나왔다라는 게 어제 확인이 됐고요. 술을 한 병 시키고 난 지기현이라는 이름도 얘기를 안 하더만 지모 부장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모 부장이요? 예. 그 지모 부장이 술 한 병 나왔는데 한두 잔 정도 먹고 일어났다. 그리고 지모 부장이 있는 동안에는 여성 종업원을 동석한 사실이 없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룸살롱 접대 의혹이 나왔는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가져갔는데 뭐 결론이 안 나오냐, 뭐 이렇게 질질 끄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가 계속 안 나오다가 이번에 국감에 와서 물어봤더니 이제 술값 얼마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술값이 2차 술값이라는 게 그 술집에서 먹은 술값이 170만 원. 그리고 지기현이 있었던 동안은 한두 잔 먹고 갔고 그 떠나고 난 다음에 여성 종업원들이 뭐 있었다 없었다 말도 못하다가 나중에 서영교 의원이 막 윽박 지르니까 네. 아 예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건데 네. 총 계산한 정말... 비용이 170만 원이라는 거예요? 술값이. 예. 그런데 170만 원이 어디까지 술값이냐? 그렇죠. 모르죠 우리는. 예. 제가 보기에는 뭔가 기준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기현이가 앉아 있다가 갔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기현이가 있을 때 나온 술까지. 그까지만 170? 네, 그 이후에 막 또 나왔을 거 아니에요. 또 여성 접객원도 나왔을 거고. 근데 그거는 싹 빼고. 아니 근데 이걸 누가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이 자리에 지기현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팩트잖아요. 그런 그렇죠. 자리를 가면 안 그렇죠. 된다고 예. 우리 국민은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여자가 나오기 전에 난 집에 갔다 그건 믿을 수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여기를 갔다라고 하는 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말이 좀 달라진 게 첫 번째는 후배들 만나가지고 1차에서 이제 밥 먹고 거기서 이제 1차하고 2차 가서 삼겹살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2차에서 사진만 찍고 나왔다 그랬어요. 예. 네. 사진만 찍고 나왔다고 네, 했는데 이제 맞아요. 대법에서 감사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말이 좀 바뀌어서 여성 나오기 전에 갔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술을 한두 잔 하고 간 거예요. 그 술을 마신 거예요. 근데 술을 마시고 나와서 여성 접객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유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물어보니까 지판사는 집에 가고 귀가하고 나서 그 방을 나오고 나서 그 여성 접객원이 들어간지 않은 진짜 지금 이제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지기현이 한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의 말을 옮긴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성 접객원의 예. 그 같이 있었나의 유무 뭐 물론 이제 나중에 판단하고 중요하겠지만
일단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부적합한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감사관실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뭐냐면 그 이상의 것은 네.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해야 감사 한다라고 대상이 얘기를 아니라 했어. 그랬죠. 그러니까 감사 대상으로서 자기들이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는 징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게 지금 댓글에도 올라오지만 99만 원 세트 또 들어가나요?라고 하는데 지난번 라임 그 99만 원 불기소 세트 이때는 네. 이 사람들은 검사들이었죠. 네. 근데 이것도 진짜 황당한 게 그 라임 술접 때도 제 기억으로는 540만 원인가 36만 원에서 밴드비를 뺀다고요. 아 그래요. 그때 당시에 밴드부를 불렀대요. 그래서 그걸 왜 밴드 빼? 비용을 그 부대 비용이라 가지고 뺐어요. 55만 원을 536만 원인가 540만 원에서 뺀 다음에 그거를 5명으로 나눠 가지고 그 중에 참여한 2명의 검사를 기소하지 않았죠. 네. 제 기억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논란이 되니까 기소가 되고 1심, 2심 무죄가 나오고 대법에서 파기환송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당연히 사법부가 이제 이게 어쨌든 이 기소된 내용 자체가 100만 원 이하이다 보니까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대법에서는 파기환송을 했지만 그 판단도 판사님들이 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뉴스 보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최진수 감사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의 접대는 지금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해요. 170만 원 부분을 아무리 넓게 인정을 해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1인당 접대 비용이 100만 원 이하에 포섭돼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법의 언어잖아요. 네, 네. 법의 언어로 얘기했는데 그냥 국민 상식 눈높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국감장에 나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국민들이 보지 않습니까? 네. 어느 국민이 여기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고개 끄덕끄덕이겠습니까? 그분 얼굴 표정을 보면 나 거짓말이에요 딱 보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 기록 담당한다는 그 여성분 예. 사무국장님인가 하는 분 그분도 막 눈알 굴리고 하는 거 보면 나 거짓말이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요. 네. 이분도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검사들은 워낙 이런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정감사와도 막 거짓말도 자연스럽게 하면서 오히려 막 마이크 막 이렇게 올리고. 네. 더 많아져 진짜. 근데 판사들은 이게 조금 경험이 적어요. 네, 그래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막 버벅거리는 거야. 방금 그 마이크 그거 하신 거는 네. 손목 스냅이 보통이 아니신데. 예. 아니 지금 그 얘기처럼 이게 이 얘기를 했던 이 대법의 최진수 윤리감사관 이분도 부장 판사 출신이거든요. 맞습니다. 변호사 활동하다가 지금 윤리감사관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이 자리가 차관급이래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높은 자리예요. 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윤리감사라는 것을 해서 나온 결론이라는 게 이런 게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윤리감사관 하면서 그럼 그 사람이 윤리를 제대로 아느냐, 윤리에 대한 판단을 이분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이 과연 있느냐,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국민 일반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느냐,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지규현 케이스도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불거졌던 그 제주지법 판사들 있잖아요. 그 오창훈. 사람들도 오경은 뭐 이제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가만 보면 변호사한테 스폰을 요구를 한다든지 혹은 뭐 근무 시간에 나가가지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서 술 먹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이제 감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 감사관이라는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대법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가 경고였어요. 애기 뭐 2차 애기 각각 좋아요 형님 그거. 애기? 우리 애기들 보러 가자. 애기 보러 가자. 네. 쓱 보러 가자. 그러니까 현직 판사가 바깥에 있는 좋아요. 선배 변호사가 오늘 2차 애기 보러 갈까 하니까 좋아요 형님. 판사들의 언어예요 이게? 네. 아니. 판사와 변호사. 변호사의 언어들이요? 그렇지 나눈 카톡에. 근데 그것도 감사를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 똑같은 분이 했는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물만 바꿔도 만약에 지기현이 아니라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만약에 단란주점 가가지고 술 나오기 전에 그냥 나는 일어났다라고 하면 가만히 뒀을까요? 아예 물고 뜯고 난리를 쳤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기현이기 때문에 조이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게 약간 볼드모트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볼드몰드가 뭐예요? 해리포터 안 봤어요? 안 봐요. 예, 알겠습니다. 뭐요? 개 이름이에요?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모 부장 판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이토록 이 사람들은 뭔가 괴리돼 있는가?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솔루션이 뭐냐면 이 최진수라는 그러니까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이라는 그 어떤 공적인 자리로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170만 원이라는 게 이게 100만 원까지 범위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징계 대상이 아니다. 네. 이 말을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 국민들이 모여 있는 곳 곳곳에서 이 말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난 이 사람한테. 사람들 우리 국민 3명 혹은 5명 이상만 모여 있는 자리가 되면 이 최진수라는 사람을 거기다 앉혀놓고 아까 했던 말 또 해봐라고 시키면 이 사람 계속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이브에 한번 모셔볼까요? 섭외가 제가 될까? 계속 물어볼게요. 섭외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진짜 사람들이 뻔뻔해. 국정감사 와서 하루 이걸로 버티고 나가면 끝이다라고 생각해서 아니 그래서 그 그러겠죠. 말씀 맞아요. 잘하셨는데 이걸로 여태까지 자꾸 끝내니까 안 돼요. 이 끝을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사람 다 범죄예요, 이 양반. 이거는 100% 허위 보고거든요. 국정감사 와서 네. 국감법 위반 위정죄고 또 서면으로 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고 그 다음에 직권남용이에요. 감사를 제대로 안 했다 이거야. 네. 또 봐줬으면 직무유기고.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사법 처리를 해야지. 하루 상 넘기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사람이 차관급이면 네. 이 사람을 이 수사하고 하는 게 당연히 공수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도 공수처가 진작에 수사를 했었어야 되고 이것도 그렇고 조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예. 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수처장을 반드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 사람을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 임기가 아직까지 1년 7개월 남았어요. 네. 네. 자. 왜 윤석열이가 부여한 임기를 그거를 자꾸 보장을 해주는지 저는 이제 모르겠네요. 이런 그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좀 불안한 게 네. 저는 이 내란 그러니까 헌법 수호 세력이 있고 내란 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내란 세력들의 대반격이 시작되기 참 좋은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사법부가 뭐 사법 전체가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조희대나 지귀현이나 이런 어떤 내란을 비호할 만한 그런 의혹이 있는 판사들을 대상으로 우리 입법부라든지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권한이 있는 자들이 이병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적기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한테 시간을 너무 준 것 같아요. 여유를 많이 줬고 첫 번째는 이제 구속 취소 인용 윤석열 탈옥시킬 때부터 사실은 지기현은 탄핵감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도 사실 시도하지 못했고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또 민주당이 또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당대표가 공석인 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이 어떤 추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또 뒤로 밀려서 지기현 탄핵이라든지 조희대 대법원장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의혹 이런 제기를 뭔가 이제 그 싸움의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 어떤 선택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그 확장적으로 이 판을 넓혀놨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고 저는 그래서 판사들 이름은 다 불러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귀현, 오창훈, 여경훈, 강난주 판사인가요? 이분들은 지금 사실은 이제 징계도 지금 사법부에서 못 받는 거잖아요. 예. 안 받는 거잖아요. 이거 어떤 국민들이 이걸 이해 공감하고 못하죠. 이해할까요? 자. 저는 이건 심각하고 봅니다, 진짜. 이제 검사들 못지않게 판사들의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도덕적 해이라고 해야 됩니까? 무감한 이 제주지법 3인방은 이건 국민들의 눈높이에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지경의 일인데 제대로 징계도 안 받고 그냥 경고 처분하고 다 인사 나가지고 여전히 재판하고 있는 판사들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법원행정처에서 정리를 하고 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뜻도 의지도 없어 보여요. 그 저 윤리감사관 나와서 맞습니다. 하는 얘기를 보면 이번 국감에서 이제 성과가 아닌 성과라고 하면은 법원이 네. 자체 이 그 자성의 그런 의지가 없는 없는 집단이다. 게 드러났어요. 네,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대법원 뭐 윤리감찰관 이러면 굉장히 좀 뭔가 엄청나고 네. 아주 단호하게 법적으로 엄격하게 할 거다라고 상상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 국감에서 그것이 검찰하고 똑같아요. 여지없이 예. 이 부서졌습니다. 예. 검찰보다 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원 윤리감사실의 감사관이 예. 법관 출신 이제 변호사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이 윤리 그 지기현 뭐 판사나 네. 그 이번에 논란이 된 제주 판사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감찰을 어떻게 했냐라고 예. 저희들이 질의를 하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런 일이 네. 없다. 그걸 부인을 한다. 예. 그래서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그 동석한 변호사들, 사실상 이제 공익 제보자들을 바깥에는 굉장히 상세한 내용을 제보를 네. 했습니다. 근데 윤리감사관실에 그 변호사들이 예. 가서는 사실상 최진수. 판사들의 예. 내용에 부합하는 그런 발언으로 발언을 뒤집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사실상 뭐 부적절한 그런 행동은 없었고 뭐 나눠서 냈고 예.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당사자들이 입을 이제 맞추어서 진술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아무런 잘못이 없네 이런 식으로 사실 다 결정을 내고 그러니까요. 면죄부를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왜 객관적인 자료 조사를 안 하냐 이랬더니 그럴 권한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자기들의 권한 범위 바뀌다. 뭐 수사기관 수사를 기다려야 된다. 왜 수사를 하기 전에 면죄부를 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자기 식구 감사하기식의 윤리감사관실의 네. 그런 행태. 예. 그래서 법원에서 윤리감사실에 뭐 가서 뭐 감사를 예. 받는 거 이거는 예. 전혀 예. 뭐 제 식구 감사기고 그렇죠. 그런 예. 행태에 불과하는 요식행위다라는 맞습니다. 것이 이번 예. 국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최진수 감사관은 딱 직위원 봐줄 결심을 하고 나온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게 딱 170만 맞습니다. 원인데 일단 집판사는 떠난 다음이고요. 남은 두 변호사가 결제한 금액이 170만 원이고 3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어서 이것은 그 징계하기 어렵다. 아니 법으로 따져야 될 것과 징계는 별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받는 것이고 사법체계 안에서 그리고 조직 안에서 징계할 건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부도덕하고 예. 비리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고요. 롬살롱 그것도 여성적개건이 나오는 그 불법 영업 네. 롬살롱이라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예. 그래서 룸살롱의 변호사와 네. 그 어떻게 보면 사건 관계인일 예,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그 룸살롱에 가서 접대를 받고 그 사진까지 나오고 정치권의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당사자를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징계를 안 하는 것은 이 법원이 얼마나 이런 도덕의 그러니까요. 무감한지를 예.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판사들은 일가시간에 노래방에 가서 뭐 거기에 뭐 낯술 애기 보러 애기를 가고. 찾는 등 뭐 또 애기 가서 보러 술판 간다. 난동을 벌였다는 예. 것이 확인이 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경고 처분하고 면죄부를 끝난 줍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요새 이 누가 낯술을 먹습니까? 일반인의 예. 이 그런 그 예, 기준에서. 도덕적인 기준에 완전히 동떨어진 상식을 판단이고요. 벗어난 심지어 사람이에요. 법원에서는 예. 그 일가 시간에 술 마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 그 징역 6개월인가요? 그런 판결을 했던 그런 것도 이번 국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내로남불이네요. 예, 내로남불. 자기네들은 예. 건드릴 수 없는 예, 언타처블이고 청약이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예. 대고 심지어 뭐 초코파이. 초코파이에 예. 대해서도 그게 대해서 기소해가지고 벌금 네. 5만 원 때리고. 그러는 예. 지금 법원과 검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분노가 예. 꽉 차 있다 생각하고요. 착탁금지법 예.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그렇습니다. 예, 뭐 여기에 대해서는 예. 뭐 전문가라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 청탁금지법은 예. 지금 지기현 판사랑 변호사들이 170만 원 때문에 예. 청탁금지법 아니다. 예, 예. 이제 일단 도덕적인 것도 당연히 예. 이거는 징계 받아야 되고요. 예. 또 위반이 아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네. 한 푼도 줘서는 안 됩니다. 단 한 푼도. 네, 100만 원이 기준이 아니고요. 10원 한 장. 네, 10원 한 장 줘서는 안 됩니다. 아. 10원 한 장 주면은 그는 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직위원 등 다 법 위반 아니에요?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있을 소지가 매우 높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술 접대를 170만 원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예. 매우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설령 직무 관련성 없다고 예. 우기겠죠. 예. 직무 관련성이 직위원은 한두 잔만 마시고 떴고 네. 남은 사람들이 앉아서 먹었고 계산한 게 170만 원이다. 그게 그럼 우리가 170만 원에서 직위원 거 한두 잔을 계산해서 빼줘야 되는 겁니까? 그걸 CCTV 정말. 조사해봤냐 했더니 그런 안 것도 했다고. 아니에요. 예. 당사자 진술입니다. 그래. 일단 진술 신빙성이 없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리가 예. 현재 형사 부장판사 사실상 변호사들이 예. 접대하거나 그동안 한 2,
20여 차례 했다는 그렇죠. 이런 우리 제보자. 민주당 의원들 그 기자회견도 예,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있어왔던 그런 행위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170만 원에 불과한가 이것도 의문이고요. 예. 또 100번 양보해서 그날 당일 하루만 있었다고 치더라도 예. 이거는 지기현 판사를 접대하려는 의도였을 거다는 네. 거. 통상 판사들이 그런데 술자리 가면 돈 안 내잖아요. 안 내죠. 예, 안 내고 변호사들 다 사주는 게 예. 법조계들 다 아는 관행 아닙니까? 예. 거기에 그 룸살롱에 가서 술을 했을 때 이 170만 원은 예. 지기현을 위한 170만 원입니다. 음. 그래서 지기현 판사에게 접대한 비용이 네. 사실 한 170으로 봐야 봐야 된다. 되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걸 세 사람 분으로 나눈다. 어불성설입니다.